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마련한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가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려 한인과 타인종 주민 5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타 접종소에서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은 분들도 5월 6일과 13일 라디오 서울의 접종 행사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9 LA 폭동 29주년을 맞아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자리를 함께해 밀레니엄 세대를 비롯한 어린 세대들에게 해당 사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한인 학부모 단체가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간 뉴욕 증시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에 대한 긍정 반응이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열렸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의 안보 전략에 대한 정보당국의 평가가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1차 진원지였던 뉴욕이 오는 7월 1일부터 100% 경제 재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밝혔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무부가 인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인도를 떠날 것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13시간이나 이어진 대치 끝에 총에 맞은 경찰 2명과 용의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 근로자도 회사 직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노동장관의 발언에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과 배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경제 지표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4,200선을 가뿐히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마련한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가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려 한인과 타인종 주민 5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29일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탄 코너 대도식당에 마련된 라디오 서울의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장에는 한인과 타인종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사전에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접종 예약을 마친 한인들은 물론 워킹으로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까지 모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한인은 물론 타인종 주민들도 대거 접종 현장을 찾아 이날 하루 동안 500여 명이 접종을 마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은 백신 접종을 받고 나니 이제 안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있는 곳에 가깝고요. 예, 뭐 장소도 좀 쾌적한 것 같고요. 예, 예, 여기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니까 되게 많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예, 도와주시는 분 있어가지고 수월하게 했어요. 아, 여기가 집에서 가깝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서 금방 이렇게 눈에 띄어서 좋았어요.
식당이나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이 히스패닉 등 타인종 직원들과 함께 라디오 서울의 커뮤니티 백신 접종 행사를 찾아 업소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좋은 게 뭐냐면은 타인종의 한국 비즈니스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사장님께서 다 들어와가지고 컨스트럭션 일하시는 분도 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이번에 성공이 됐고 아주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모두 준비돼 접종소를 찾은 주민들이 원하는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한 번으로 접종을 맞을 수 있어 편리하다며 존슨앤존슨 백신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번만 맞는다는 게 우선 장점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만에 하나 어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냥 신임이 가서 맞았어요. 접종 현장에서는 백신 접종 외에도 코비드 테스트도 무료로 실시됐습니다. 레이시스 고교 10학년생 진아 문양은 29일에는 마스크 5,000장을 추가로 도네이션해 이날 접종서를 찾은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5월 6일과 13일에 접종을 받는 주민들에게도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5월 6일과 13일에는 앞서 다른 접종소에서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았던 분들도 라디오 서울이 마련한 백신 접종소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혹은 워킹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event.radioseoul1650.com으로 하면 됩니다. 커뮤니티 백신 무료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 한미은행, 셀리온, 카우나체어, 브랜뉴데이, 웰케어 후원으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미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외국에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에서 재외 동포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미주 거주 한인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고통스럽고 엄격한 2주 자가격리로 인해 대부분의 여행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해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돼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현재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2주 자가격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한국의 백신 부족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의 방역 안전을 위해 지난해 3월 모든 학교 놀이터를 폐쇄했던 LA 통합교육구가 학교 캠퍼스 재개방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놀이터도 다시 이용을 허용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다음 달 3일부터 교육구 내 초등학교와 조기교육센터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놀이터가 저녁과 주말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 13일부터 단계적으로 학교 캠퍼스 내 활동을 재개하며 소그룹으로 나눠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LA 교육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놀이터도 한 번에 한 그룹씩만 이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과 동일하게 놀이터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놀이터 이용 후 손 씻기 등이 권장됩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팬데믹의 제약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외에서 운동하고 놀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며 가장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뷰트너 교육감은 LA 통합교육구 학교들이 올 가을 학기부터는 이전과 같은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지난 26일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늘리는 등 감염 가능성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남가주 지역의 화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어제 캐스테이크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2,900블락 더 올드로드 지점에서 강풍으로 산불이 발생해 대피 명령이 피해 지역에 발효됐다 밤새 해제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640에이커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현재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들은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최근 더운 날씨와 함께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는 요즘 낮 기온은 85도에서 95도 사이의 이상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LA와 벤추라 카운티 산강과 벨리에서는 시속 35마일대 바람이 오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간 뉴욕 증시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 100일 동안 S&P 500 지수는 10.86,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0.12% 각각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간의 증시 성적표 중 2위에 해당합니다. 대공황 직후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각각 79.62%, 75.4% 폭등했던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초기를 제외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첫 100일을 앞서는 전직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치적을 자랑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100일 동안 S&P 500 지수가 5.32% 올라 역대 8위에 랭크됐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192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이후 역대 미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간 평균 S&P 500 지수 상승률은 3.25%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과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주가 상승을 직접 뒷받침한 측면이 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과 각 주의 영업 제한 완화도 이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이 시청률에서는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날 의회 연설이 전국 16개 TV 채널에서 시청자 약 2,69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는 닐슨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시청자 수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종전 최저 기록은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의회 연설 시청자 수인 약 3,130만 명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약 4,77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TV 생중계 시청자 수가 크게 줄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 시점이 시청률이 대체로 낮게 나오는 4월인 점도 한몫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대개 의회 연설을 겨울에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에 대한 매우 긍정 반응이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후 성인 5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51%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57%에 비해 6%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때 매우 긍정 반응은 각각 68%, 66%였습니다. 응답자의 71%는 의회 연설 후 국가의 방향에 대해 더욱 낙관적으로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제안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답했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 응답률은 27%였습니다. 분야별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86%, 인종 불평등 문제가 74%였고 경제 72%, 총기 규제 70%, 세금 70%, 이민 65% 등이었습니다. CBS 뉴스가 연설 시청자 9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5%는 바이든 연설의 관점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15%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재건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일자리 계획, 가족 계획이라고 명명한 4조 달러에 남짓한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 2건의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를 무려 43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 취임 몇 개월 만에 1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일자리 계획이 실행되면 수년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전날이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국경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수만 명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많은 이들이 범죄자이며 많은 이들이 감옥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적으로 꼽는 국경 장벽을 거론하며 그들은 장벽 건설을 마무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국의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65분간의 연설에서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시절 강경했던 이민 정책 완화를 기대한 중남미 이민자가 쏟아지면서 남부 국경지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 FBI가 전날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FBI의 압수수색을 두고 줄리아니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배후 조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이스트 일가 스트릿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트레일러 한 대가 차선 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센트럴 애비뉴 구간에서 또 역시 차량 타이어가 카풀레인 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시트러스 애비뉴 구간에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장 차량 한 대 사선 쪽에 멈춰서 있고요.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9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추돌사고 구간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밀셔 블루버드 구간에서 차량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체리 애비뉴 구간에서도 차량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5시 3분경 710번 놀스 방향에서도 이스트 로스크랜스 애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사고, 이중 추돌사고가 1차선과 카풀레인 쪽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 로스크랜스 애비뉴 구간에서 카풀레인과 1차선 쪽에 걸쳐 차량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 경제가 올 1분기 6.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백신 확대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1차 진원지로 큰 피해를 입었던 최대 도시 뉴욕은 오는 7월 1일부터 100% 경제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연율로 계산해서 6.4%로 집계됐습니다.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기저효과가 컸던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1분기에 10% 넘게 늘면서 전체 성장폭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달 집행된 두 차례 경기부양책으로 1인당 $2,000가 지급됐는데 이 덕에 1분기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소비 심리가 더 개선되면서 2분기엔 성장폭이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ontinued vaccinations should allow for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later this year. In the meantime, continued observance of public health and safety guidance will help us reach that goal as soon as possible. 이에 따라 미국 내 각 지역들도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1차 진원지였던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오는 7월 1일부터 100% 경제 재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뉴욕시 인구 830만 명 가운데 630만 명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상태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summer of New York City.
We're all going to get to enjoy this city again, and people are going to flock here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be a part of this amazing moment in New York City. 7월 1일부터 모든 영업 제한을 푼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이달 들어 정원의 33%로 개장이 허용된 뉴욕 극장들이 올 여름에는 100%를 채워서 관객들을 입장시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형 뮤지컬이 선보이는 브로드웨이 극장의 정상화 시기는 가을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뉴욕시 방문객 수는 전년도보다 70% 가까이 감소한 2,230만 명에 그쳤습니다. 올 들어 이곳 뉴욕 타임스스퀘어 방문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방문객 수의 80%는 미국 내 여행객들이라서 올 여름쯤 백신 접종 속도에 맞춰 미국 내 여행이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다면 뉴욕 경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란 희망 섞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을 육박하며 하루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인도를 돕기 위해 각국이 보낸 구호 물자가 속속 인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인도 정부는 현지 시각 2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3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기록한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갈아치우며 8일 연속 3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사망자 수도 3,645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의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한 산소 농축기, 인공호흡기, 코로나19 치료제와 의약품 등 구호 물자 22톤을 실은 화물기가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지원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는 5월 1일 인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이 보낸 산소호흡기 100개 등이 지난 27일 도착한 데 이어 이틀 만에 2차 지원품이 공수됐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인도에 1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급증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근무 중인 대사관 등 정부 직원의 가족에 대한 자진 출국을 승인하고 이들 직원에 대한 출국 허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 인도 미국 대사관은 인도 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 귀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촉구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최근 인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 인도 미 대사관 측은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인도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인도를 떠나려는 미국인들은 지금 이용 가능한 상업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양국 간 직항편이 매일 제공되고 있고 파리와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하는 미국인이 이용 가능한 추가 항공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4단계 여행 경보는 국무부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으로 미국 시민이 인도에서의 현 보건 상황 탓에 인도를 여행해서는 안 되거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떠나라는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인도에서 일하는 정부 직원 가족에 대한 자진 출국을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가족에 대한 출국 허가는 상업 항공 선택지가 줄어드는 현 상황은 물론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사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뉴델리 주재 미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에 대한 출국을 허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국 허가 여부 결정은 30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는 뉴델리 주재 미 대사관과 영사관은 여전히 문을 열고 제한적인 영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출국을 희망하는 인도의 미국 시민들이 상업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오늘 인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위한 지원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산소 장비와 치료제, 백신 생산을 위한 원료의 첫 수송에 나서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가 팬데믹 초반 우리를 지원했던 것처럼 미국은 필요한 때에 인도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시급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 수송기가 오늘 밤 인도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고 다음 주까지
6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억 달러 규모의 물품을 며칠 내로 수송한다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 기구 등이 지원 물품 수송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는 팬데믹 초반 우리 병원들의 부담이 있을 때 지원해줬고 미국은 인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작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면서 연일 인도가 미국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국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의 안보 전략에 대한 정보당국의 평가가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 간 틈새를 벌리기 위해 도발도 마다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에브릴 헤인스 국장이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이 안보 환경을 재구축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식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in the future.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별도로 북한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셈법에 따라 군사 도발의 시기와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Pyongyang did not abandon its nuclear long-range missile test programs as it pursued diplomatic engagement to soften international support for sanctions. 미 정보당국은 앞서 지난 9일 상원에 보고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의 대북 압박 정도로는 근본적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과 관련한 분석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 김정은 위원장의 명확한 의도 파악이 중요 변수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해군이 일촉즉발의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력 유지를 공언하자 중국 정부가 대국다운 모습을 보이라며 반박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일각이 냉전적 제로섬 사고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이 비판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중 관계는 죽고 살기식 전투 경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以更平和理性的心态看待中国的发展，表现出大国应有的样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I also told President Xi that we'll maintain a strong militar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just as we do for NATO and Europe. Not to start a conflict, but to prevent one. 인도 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간 공방이 예사롭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은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하고 영유권 분쟁을 빚는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에서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함정 난간에 다리를 올린 채 랴오닝함을 바라보는 미군 지휘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랴오닝함 전단 사이로 미군 구축함이 밀고 들어가 중국 해군의 진영을 깨는 듯한 위성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중국군은 이 같은 미 해군의 동향을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신형군함 3척을 취역시키며 해군력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남중국해는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남중국해 갈등의 파고가 높을수록 한국 외교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접근을 가늠하며 미국에 도발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 사이버 공격, 핵 폭파 장치 시험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 그의 외교적 입장에 응하도록 미국과 한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셈법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군이 지속적 충돌을 지원할 전반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치명적이고 제한된 목표 공격 등 전방위의 군사적 도발을 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13시간이나 이어진 대치 끝에 총에 맞은 경찰 2명과 용의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노스캐롤라이나 워토가 카운티의 분지역 가정집에서 크리스 워드 경사 등 출동한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워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한 명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총을 쏜 용의자와 용의자의 어머니, 의붓아버지도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오전 9시 44분에 출동했으며 13시간이나 대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까지 대치가 계속되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총에 맞은 경찰이 한 명 더 있었지만 보호장구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차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사설망을 통한 원격 접속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에 미국 연방기관도 당해 연방수사국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킹에 이용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업체 이반티의 자회사 펄시큐어사의 펄스 커넥트 시큐어입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어트는 지난 20일 최소 2개의 해커 집단이 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기관과 방산기업 등을 해킹해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사이버 안보 기간시설 안보국 CISA도 펄스 커넥트 시큐어 취약점과 관련된 사이버 위협 행위로 정부 기관과 핵심 기반 시설 기업 등에 피해가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펄시큐어사도 매우 제한된 수의 고객이 해킹을 당했다고 인정했고 곧 취약점을 제거하는 패치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부 조달 계약 기록에 따르면 펄스 커넥트 시큐어는 연방기관이 10여 곳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사이버스쿠프는 CISA 대변인을 인용해 24개 기관이 펄스 커넥트 시큐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19 LA 폭동 29주년을 맞이해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자리를 함께 한흑 커뮤니티 간 연대를 강화하고 차세대에게 4.29 폭동의 교훈을 물려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4.19 LA 폭동 29주년을 맞이해 29일 LA시 당국이 포워드 투게더라는 주제로 한흑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초청해 4.29 폭동을 뒤돌아보고 그동안의 한흑 커뮤니티의 연대 노력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차세대들에게 4.29 폭동의 교훈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교육 활동을 벌일지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웨비나는 AAPLI의 공동 설립자이자 체어 디렉터인 흑인 버질 로버트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 참여한 한흑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한인과 흑인 모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LA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We recommit ourselves to efforts to reimagine a city where everyone belongs, a city where resources and opportunity and hope are available for all. 박경재 LA 총영사입니다. There are increased attacks against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 community. We need to collectively work towards concrete action. 한인으로 흑인 가정에 입양되어 LA시 소방국 부국장까지 역임한 에밀맥 LA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한흑 커뮤니티는 4.29 폭동 이후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간의 상처가 깊다 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두 커뮤니티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숱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had to understand each other's hurt. We had to understand from the Korean community what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was. Vice versa, the African Americans listened to the Koreans. 졸리 LA 12지구 시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서 흑인 등 타인종들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rican Americans showing anti-Asian hate protests. You saw, Asian faces supporting African Americans.
흑인 패널인 퍼스트 AME 교회 에드가 보이드 목사는 로드니 킹 사건을 통해 흑은 물론 각 커뮤니티가 인종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단결에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Nearly anything like a majority, just a few of them have hidden behind the authority of unions and other kinds of agencies that support them in the wrongdoing. 또 이 자리에서는 4.29 폭동을 잘 알지 못하는 차세대들을 위해 지난 아픈 역사를 교육하고 교훈을 심어줘 또 다른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법안은 이렇게 처리됐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의 문턱인 법사위의 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냉랭한 상태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로부터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곡절이 있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줄줄이 수년되기도 했습니다. 접촉한 의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 등 약 50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단계도 넘지 못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쟤네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에 물망에 오르던 정청래 의원 대신 온건파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당장 법사위원장을 자신들 몫으로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74석을 가지고 있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반발로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의 공식 선출을 5월로 미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지가 여야 새 지도부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해볼 잣대가 될 듯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차장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막판까지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오늘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론이 오갈 것으로 보였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4시간 만에 비교적 일찍 의견을 모으며 종료됐습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13명 전원에 대해 표결에 붙였고 2차까지 가는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4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그 회의 진행을 했고요. 또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만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이견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후보로 추천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 북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과 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구 고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광주지검장을 거쳤고 연수원 24기인 조남관 대검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반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며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각종 사건 처리를 놓고 조직 내부에서 신망을 잃은 데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게 결국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천위가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만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의견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4분의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청권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의 임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수장 자리가 빈 지 50여일. 여느 때보다 높은 국민 관심 속에 누가 최종 후보로 제청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층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혜 조사 등 각종 논란에다 조직 구성은 반쪽에 그치는 등 성공적인 안착까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기치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둘, 셋, 대박!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깬 수사기관인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직 구성도 마치기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되돌려보냈지만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제2첩을 주장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사 지휘를 하느냐는 검찰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던 이성윤 지검장을 기록도 남기지 않고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은 치명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료를 냈다니까요. 김 처장이 공정성 시비에 휘청이는 사이 검찰은 공수처 요구를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거꾸로 특혜 조사 논란과 이른바 허위 보도자료 의혹으로 공수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경과 조율해야 할 사건 이첩 기준 등 사건 사무규칙 논의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출범 석 달 만에 검사 13명을 뽑았지만 정원의 절반가량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검사 선발 인원이 적은데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그럼 지켜보시죠 뭐. 일단 공수처로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검사와 수사관부터 추가 채용해 수사 진용부터 완비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흠집난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에나 평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경제 지표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200선을 가뿐히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39.98포인트, 0.71% 상승한 34,060.36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8.29포인트, 0.68% 오른 4,211.4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1.52포인트, 0.22% 상승한 14,082.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된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기대를 웃돌면서 지수 전체가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과 향후 실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지만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5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 3천 건 줄어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55만 건으로 발표됐던 전주 실업수당 청구 통계는 56만 6천 건으로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2배 이상 많은 수치지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와 위스콘신, 조지아주에서 실업수당 청구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오히려 2만 9천 건 증가했습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66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갈수록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선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8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예측입니다. 지난해 4월 14.8%에 달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일부 고용주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정서가 존재하는 데다 비교적 넉넉한 수준인 실업급여가 일자리 복귀를 늦추는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이르면 9월까지 마치고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식품의약국 FDA에 12세에서 1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한 가운데 다음 달 5일에는 유럽의약품청에도 승인 신청을 해 6월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2, 3도가량 또 오르면서 계속해서 반짝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오는 토요일에는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이번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고 일요일에는 잠시 예년 기온대를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2도, 5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0도, 5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도 흐리고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9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여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